선수였지만 감독으로선 자신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대표팀을 이끌고 자국 월드컵 3위에 올랐지만 재택근무와 전술부재 논란에 휩싸였고 미국 대표팀과 함께 죽음의 조를 뚫고 16강에 진출한 뒤에도 성적 부진과 리더십 문제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2019년엔 독일팀을 맡았다가 77일 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임해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한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과 맞는 지도자인지 의문이 쏟아졌지만 축구협회의 설명은 한참 부족했습니다. As a really strong Jürgen Klinsmann is not only a coach, he is a manager. 팬들은 불안합니다. 16강 진출 전반 추가 시간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앞서갔고 후반 5분 또 한 번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추가했습니다. What a story this is. Has delivered twice from the spot. Right in the corner, out of the reach of Alex McCarthy. 사우스햄프턴이 한 골 따라잡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Absolutely, yeah. Just saying, like, for players playing at our level, you can only dream of days like this. 84년 만에 FA컵 8강을 확정지었는데 더 놀라 이태리의 프리스케이팅에선 역전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자 모란트. 어제는 트리플 더블, 오늘은 20득점을 올리며 커리어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폭행 폭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 모란트가 작년에 10대 소년 특히 오늘 봄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막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이러면서 호흡기 감염이 안 돌았거든요. 오히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올해 봄이 지나가면서 감염에 더 취약하고 좀 걱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4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토요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기온 상승세가 더욱더 인식은 헬스라는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많이 호불호가 갈리지만 헬스인과 비헬스인들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는 조금 더 심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0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00년대에는 또 많은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크면서도 그걸로 무슨 가오를 잡고 그걸로 막 못된 데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김종국 아저씨도 처음에 헬스를 할 때는 조금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봤어요. 복싱하고 뭐 몸 만들고 그다음에 뭐 그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서로는 김종국 아저씨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 공익근무요원 갔다 온 것도 욕을 먹는데 큰 한몫을 했고 저 새끼 씨발 운동 저렇게 잘하는데 왜 공익감? 김공익 이러면서 놀림을 많이 당했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김종국 아저씨 허리 디스크가 얼마나 심한 정도였는지 지금 그런 얘기하면 진짜 개매장되죠. 그 새끼 진짜 병신돼요 진짜. 지금은 어떻죠? 공익을 가든 현역을 가든 뭐 방탄을 가든 다 국방의 의무 다 수행한 거야. 우열이 없어요 그거에는. 근데 그때는 그랬어. 근데 김종국 아저씨가 좋은 이미지를 차곡차곡 너무 까지 말아야 돼. 뭐 누구는 까고 누구는 안 까면 내로남불 소리 듣잖아. 뭔지 알지? 내가 황철순 아저씨는 까고 김웅선은 안 까면은 내로남불 소리 듣는단 말이야. 근데 아니 씨발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이 대할 수가 있겠어. 내로남불해서 미안한데 김종국 아저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런 이미지가 존재하니까 어디서 족밥같이 쫄고 살세요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여러분이 못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왜냐하면 너네가 만약에 너네를 전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마주하게 됐을 때 자존감에 너무 큰 상처를 입을까봐. 자 근데 갑자기 이걸 느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존경했던 몸 존나 좋은 형, 저 형 대회 뛸 때마다 30-40만원씩 협회에 갖다 바쳐. PT는 하루에 수업 한 4-5개밖에 안 해. 저 형 돈 없어 씨발. PT 5개 해봐. 센터에다 PTP 까이고 나면은 씨발 3, 5, 15만원. 한 달 해봤자 본본까지 해가지고 400-500밖에 못 벌어. 근데 이거 대회 뛰고 자기 몸 관리한다고 식단하고 막 이지랄 떨고 보충제 사먹고 이지랄하면 돈도 얼마 안 남아. 물어봤는데
이틀 동안 40개 넘게 PT 한 적도, 3일 동안 40개 넘게 PT 한 적도 있대. 수입도 내가 물어봤어. 다 아는데 씨발 줄여서 얘기하더라고. 뭐 어쨌든 그 트레이너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아 저도 운동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뭐 이러면서. 회사도 안 하는 트레이너하고 자기 운동은 잘 안 하지만 수업 열심히 하고 나오면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내가 혹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와서 물어봐주고 내가 뭐 헤매고 있으면은 회원님 제가 한번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해주는 회원, 이렇게 해주는 트레이너하고 누가 과연 나한테 필요한 트레이너인지 회원들도 빡대가리가 아니면 다 알게 된다고. 사실은 큰돈에가 들어오면 불편하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쯤에 내가 되게 좋은 트레이너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 내가 받는 PT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PT비를 받는 게 미안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27, 8살 때쯤에. 그래서 PT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PT를 많이 안 받았어요. 그리고 PT비도 10번에 30만 원이라고 한 번에 4, 5명씩 해서 GX 수업을 그룹 PT를 하는 게 마음도 편하면서 돈도 좀 되더라고. 그래서 20대 후반에는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아무튼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어떻게 트레이너 생활을 하는 게 올바른가에 대해서 빨리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되게 좋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트레이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라인이 싹 그려져. 20달 때 20대 뭐 초반 중반에 헬스 트레이너 하면서 얼굴이 아직 팽팽하고 몸 좋고 여자들이 알파 메일한테 끌리니까 헬스장에서 리더격인 헬스 트레이너한테 내가 실제 삼성전자 취직해가지고 내가 낸대 이러면서 취직을 했다 치자. 걔는 회사에서 안 잘리면은 실제로 걔 가치가 계속 올라가잖아. 20대 때보다 30대 때 돈 더 벌 거고 과장 부장 달면 억대 우습게 찍을 거고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직장에 있는 거잖아. 근데 헬스 트레이너면 20대 여기가 피크야 하면은 40살에 자기 운동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 체력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이런 생각을 나는 유튜브에서 헬스 트레이너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나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 도움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를 존나 싫어하는 트레이너들도 있어 버리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걔들이 처럼 유튜브를 하면은 유튜브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튜브를 보고 PT를 바로 받으러 오는 회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저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해부학이나 뭐 생리학이나 운동 역학에 대해서 남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과 지식을 갖추셨고 그걸로 PT를 앞으로 근데 어디 조그마한 대회 같은 거 뛰면서 몸으로 계속 PT 어필을 하려고 한다? 오래 못 가요. 계속 이사 다니면 가능하겠다. 어느 헬스장에 취직해가지고 몸으로 PT 따. 근데 PT 받는 사람들도 요새 다 알아. 유튜브 보고 하니까. 막말로 내 몸이 안 좋아지는데 씨발 뭐 어쩔 거야. 계속 받을 거야.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트레이너한테 2-3달 PT 받다가 안 받고 든든하게 먹고 경기 뛰러 가는 거. 파스타에다가 스테이크 점심에 썰고 저녁에 경기 뛰는 거. 경기력이 더 좋다는 게 자기가 느껴.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점심때쯤에 영양가 풍부한 음식 든든하게 먹고 나서 한 4-5시간 쉬었다가 부스터 빨고 저녁에 운동하러 가면 운동 기가 막히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점심에 샐러드에다가 고기도 그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먹은 다음에 저녁에 운동하러 가봐. 운동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바로 직관적으로 들잖아. 그러면 이를 10년, 11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농구로 비유를 해드리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가 20살 때부터 몸을 당장 오늘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갈아 넣었어. 농구는 신인 계약을 5년, 연장하면 7년까지 할 수 있어요. 7년 연장 계약할 때까지는 그 루키 스케일이어서 연봉을 맥시멈까지 받을 수 없어요.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원 소속팀에서 맥시멈 연봉을 주기를 꺼려해. 맥시멈이 지금 한 5천만 달러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00억 되죠. NBA 돈 존나 많이 벌어요. 맥시멈 연봉이 700억인데 팀에서 네가 간판 스타고 그동안 진짜 잘해준 거 맞긴 한데 너가 부상 이력도 있고 뭐 이러니까
연봉 조금만 깎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면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당연히 해야겠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트레이너들도 20대 후반인데 중후반쯤 됐을 때예요. 27, 8살쯤 됐을 때인데 결혼을 빨리 해버려요. 어떤 애들은 예쁜 여자 회원들 막 1년에 한 4-5명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그런 애들 이제 와서 좆빠지게 PT 잡는다고 고생하고 아직도 전단지 돌리고 이러고 있어요. 이제 조금 뇌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자도 똑같죠. 20대 초중 여러분도 일반적인 회사원이 아닌 여성이거나 얼굴 파는 여성이거나 얼굴 파는 트레이너라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오케이? 네, 얼굴도 몸도 안 좋아. 외모로 놓자. 외모도 별론데 능력도 안 좋은 남자가 결혼을 해요. 최악의 경우가 뭔 줄 알아요? 너네가 3의 남자인데 4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보통 어떻게 풀리냐면 그 여자는 너랑 결혼한 거를 내가 굉장히 3의 남자들한테 추천해 주는 건 뭐냐? 얼굴은 진짜 개박살이 났는데 몸매는 좋고 자기 밥벌이는 잘하는 여자를 만나세요. 이게 최고의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되게 천박한 얘기인데 사실이긴 해요. 왁구가 3, 4인 여잔데 남자들한테 좋은 얘기 듣고 사는 여자 본 적이 있냐? 난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사는 데만 이상한 데였던 거야? 내가 사는 데만 여성 인권이 안 좋은 데였던 거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특히나 20대 때 인격적으로 훌륭한 애야. 다만 얼굴만 개박살났어. 이런 애들을 보통 요즘 어른들이 참한 여자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만 결혼이랑 연애는 구분을 해야 된다. 여자들만 이렇게 될 게 아니라 남자들도 제발 좀 이 한 명이 뭐라 그래? 아 맞지, 나 혜정이랑 떼뜨만 하고 그냥 헤어질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혜정이 그런 게 아니야. 너네가 혜정이에 대해서 몰라요. 나 이제 니들 못 보겠다. 의절해버려. 의절해버린다니까 진짜. 남녀의 차이가 여기서 와요. 설거지의 차이가 여기서 와. 여자는 주변에서 하나같이 다 말리는 연애를 끊어낼 수 있어. 근데 남자는 주변에서 하나같이 다 말리는 연애를 해. 이게 남자는 설거지를 못하고 잘생기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잘생기셨는데 자기 몸 소중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런 말 해도 돼요. 근데 못생겼는데 여기저기 안 쑤시고 다닌다고 그거를 자기를 착한 남자로 표장을 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구라예요, 구라. 연애에 대한 플랜을 가지세요. 자, 20대 초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만추. 20대 초반 때는 자만추 추천드려요. 20대 중반에는 뭐 해야 되죠? 20대 중반에는 이제 진짜 자만추. 정말 주변에 있는 괜찮은 분하고 사귀는 거는 이거는 뭐 어느 나이 때든 항상 해야 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소개팅 같은 걸 많이 하세요. 20대 중반에는 이제 서로 뭐 직장 잡고 말고 막 이런 거 할 때잖아요. 여자면은 24, 5살 때 잡을 거고 남자면은 뭐 6, 7살 뭐 이때 잡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소개팅 같은 걸 좀 많이 해보세요.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되게 잘생긴 남자거나 되게 능력자인 남자가 아니라면, 평범하거나 그 이하인 남자라면 제발 어릴 때 헌팅 해보고 소개팅 해보고 좀 많이 좀 하세요. 늦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20대 중반 이후의 모쏠들은 오열을 하고 있겠죠. 형, 나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20살 때 헬스를 하는 친구 같은 여자한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사랑에 빠질 거고, 네가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좋은 여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미 사귀고 나서는 아니야, 이 여자 괜찮은 여자라고 자기 암시를 존나 할 거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한 2년쯤 뒤에 오열을 할 거야. 내가 왜 결혼을 했지? 오열을 할 거야. 왜? 여자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느 결혼 다큐멘터리를 봐요. 그 결혼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게 나왔었죠.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지는데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은 그래도 아파트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연봉이 뭐 한 3천 얼마 4천도 안 되는데 막 10몇억짜리 아파트를 막 70% 빚을 내가지고 부모님 돈에 막 자기 영끌까지 다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해. 이걸 보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MZ 청년들이 이 병신 새끼, 저 씨발 병신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남성 인권이 땅으로 추락하는겨. 저런 버팔로 새끼들이 여자들 길을 살려주니까 씨발 여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병에 걸리는 거라고 이 씨발.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이성적인 상자리 들어갑니다. 여자친구 혼수 1000만원짜리 해옵니다. 괜찮아요, 사랑하니까. 우리 혜정이가 집안 사정 때문에 저축을 많이 못 해놔서 그런 거지. 결혼하고 나서 둘이 알콩달콩 차곡차곡 모으면 돼.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문제는 지금 설거지 퐁퐁질 하는 남성들이 옛날 세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뺨이라는 단어를 아예 몰라. 그게 있지도 않을 때야. 내가 20대 중반, 중후반 이때쯤이면 지금 벌써 10몇 년 전이잖아. 그땐 그런 게 없었어. 뭐 미수다 이것 때문에 살짝 나오고 이럴 텐가. 난 여사친들을 만나서 뭐 결혼이나 이런 대화를 할 때 여느 버팔러들처럼 그래도 남자가 지분해야지 이런 얘기 안 했어. 잘 돌아가는 년? 너는 5점짜리 남자인데 그 여자 7점짜리 여자야? Interesting. Interesting. 저 새끼 설거지 좀 시켜봐. 안 될 것 같지? 네가 당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안 될 것 같지?